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The Hotmess of AI라고 하는 논문이고, 엔트로픽에서 제출한 ICLR 2016에 붙은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연구의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면은, 기존 연구들에서 되게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지금 현재 AI 모델의 리스크는 미스 얼라이먼트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 얼라이먼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유저가 모델에게 어떤 주입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와 다른 목표를 이 모델이 추구함으로써 그 상황으로부터 유발된다. 그러니까 실패가 유발되는 어떤 그 리스크를 미스 얼라이먼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들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모델이 실패할 때 그냥 랜덤하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무지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저가 넣고자 하는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일관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당연하게도 저희가 주입하고자 했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래서 다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실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어떤 특정 목표를 향하긴 하기 때문에 되게 일관되게 실패한다라는 것이 이 미스얼라이먼트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AI 모델이 실패할 때 이 위의 리스크의 가정처럼 항상 일관되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붙여서 어떤 이 AI 모델이 당연히 사람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의 지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한메스 티어리 오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티어리로부터 모델의 실패는 어떤 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되게 일관된 실패가 아니라 되게 랜덤하게 어떤 하나의 목표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제안하는 리서치 퀘스천은 무엇이냐? 이 모델이 어떤 유저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즉, 실패했을 때, 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비율이 어떨까? 또한 이 모델의 지능이 높아질수록 과연 그 변화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바이어스는 잘못된 목표, 유저가 주입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 잘못된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는 것은 미스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어떤 이 리스크의 가설을 지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는 행동과 결과의 어떤 랜덤리스, 결과적으로 높으면 한메스 티어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값이라고 대표하는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 번 이 모델에게 리스폰스를 생성하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답은 B인데 이 샘플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뭔가 A를 계속 뭐 100% 일관되진 않지만 A에 계속 나름 일관적으로 A를 뱉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이어스가 도미네이트 됐다. 앞에서 말하는 미스얼라이먼트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어떤 이 왼쪽 예시처럼 A만 계속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그냥 거의 랜덤리스로 A, B, C, D, E 후보군을 다 한 번씩 뭐 생성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이제 오히려 한 매스 티어리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이어스랑 밸런스가 왜 나왔냐 하면은 기존에 사실 머신러닝에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디컴포지션 관점을 사용해서 모델이 실패했을 때 어떤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험 셋업은 되게 간단한데 다음 같은 모델을 사용했고 어떤 태스크의 분류로는 멀티플 초이스나 코딩 아니면 뭐 세이프티와 얼라이먼트 등등의 되게 다양한 태스크들을 좀 실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되게 간단하게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연구에서 어떤 리포트하고 있는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이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모델이 어떤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더 길게 추론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딩 에이전틱 코딩 어떤 벤치마크를 풀 때 액션을 더 많이 한다든지 결국에는 모델이 생성하는 리스폰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의 실패를 봤을 때 인코어런스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네, 어떤 실패를 할 때 미스얼라이먼트 리스크의 가설처럼 되게 일관된 틀린 답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되게 랜덤하게 뭐 각양각색의 틀린 답을 생성한다라고 좀 비유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경향은 Q&3와 같이 어떤 오픈소스 모델, 좀 작은 모델뿐만 아니라 뭐 앞에서 말씀드린 클로즈나 아니면 O3 미니, O4 미니에서 모두 다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네,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에 따라서도 뭐 GPQA 같이 멀티플 초이스뿐만 아니라 이 스웨벤치와 같은 어떤 에이전틱 코딩을 어, 평가하는 이 벤치마크에서도 같은 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어떤 결과로는 이 태스크를 사실 고정하고 그럼 정말 추론 길이를 조절했을 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추론 길이를 조절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당연하게도 앞에 있는 결과와 얼라인 되게 네, 추론 길이에 따라서 되게 이 인코어런스 수치가 네,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로는 리서치 퀘스천에서도 적혀 있던 것처럼 네, 이 모델의 어떤 지능 성능이 높아질수록 그러면 이 인코어런스가 뭐 안 생기는지 더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Q&3 패밀리 모델에서 모델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뭐 인코어런스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 하지 않고 네, 그냥 일관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능과는 사실 이 인코어런스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모델 사이즈 안에서만 또 보면은 당연하게도 리즈닝 토큰이 길어질수록 인코어런스가 높아지는 이 경향은 네,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거는 퀘스천 디피컬티에 따라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관점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퀘스천들을 QN3 32빌리언 모델의 추론 길이로 네, 그룹핑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 왼쪽 위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이거와 별개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태스크의 성능도 당연히 늘기 때문에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관점에서도 모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쉬운 퀘스천일수록 바이어스의 감소폭보다 베리언스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인코어런스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어려운 퀘스천일 때 베리언스의 감소폭보다 바이어스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인코어런스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논문 전체에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LLM이 실패하는 것은 미스얼라이먼트 때문이 아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한메스 시어리 때문에 되게 랜덤한 실패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델의 실패를 제어하는 것이 미스얼라이먼트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랜덤한 어떤 실패를 제어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